버스 내부에서 조폭이 난동을 부리면서 여군 소위에게 성희롱을 하자 갑자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등장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장의 땀과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공기와 여름의 끝자락에서 더는 짙어질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을 머금은 녹음이 뒤섞여 내리는 경기도 포천의 저녁은 도시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3006번 광역버스에 군데군데 달아 속살이 비치는 낡은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육군 하사. 오유진은 느리게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에 모든 피로를 맡긴 채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한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며칠 밤을 샌 탓에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 피곤에 지친 눈빛 속에는 쉬이 꺾이거나 마모되지 않을 단단하고 맑은 심지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 단단히 박힌 초록색 하사 계급장은 지난 한 주 내내 숨가쁘게 이어진 아미타이거 시범여 단의 고강도 전술. 드론 운용 및 실시간 데이터링크 연동 훈련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압축해 놓은 듯 했다. 눈을 감으면 모의 표적을 향해 음속에 가깝게 날아가던 공격 드론의 날카로운 굉음과 수백 개의 전장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뜨겁게 달아오른 관제 스크린의 열기가 아직도 피부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전투체계의 가장 예민한 눈과 귀,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은밀한 침투 정찰 드론을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 작은 기체의 눈을 통해 전장을 내려다볼 때 그녀는 마치 신이 된 듯한 전능감과 동시에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서늘한 책임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의 이면에는 언제나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겁고도 시린 안타까움이 짙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때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천재 공학자였으나 지금은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시킨 채 낡고 먼지 쌓인 연구실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쇠락한 거인. 어린 시절 아버지의 넓은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산이었고 복잡한 회로도를 설명해주던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오유진에게 이 군복은 그 위대했던 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긴 명예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고 완성해내겠다는 딸의 소리 없는 약속이자 처절한 다짐과도 같았다. 버스가 의정부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고속화도로에 부드럽게 올라서자 차 안의 공기는 도시의 소음과 익명의 무관심으로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 액정의 현란한 불빛에 자신의 세계를 가둔 채 코를 박고 있거나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불편한 자세로 얕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유진도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간절하면서도 불안에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하마터면 버스의 덜컹거리는 소음에 묻혀버릴 뻔했다. 아니, 정말로 이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확실해요? 내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데 이걸 다 넣으라니 아무래도. 오유진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앞 두 칸 자리에 앉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가 옆자리에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거의 강요에 가까운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어딘가 탐욕스럽고 차가웠다. 어머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저희 VVIP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극비 투자 정보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뜨는 붉은색 상승 그래프 보이시죠? 하늘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자정까지만 유효한 테라코인입니다.
지금 이 계좌로 바로 송금만 하시면 한 달 뒤에는 이 낡은 버스가 아니라 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니실 겁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어머님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오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결합형 투자 사기 수법이었다. 최근 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사기꾼들은 군인이나 노인처럼 사회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주된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약탈을 저지른다고 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 너머로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쭈그려 앉아 모았을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디지털 약탈자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깊은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의 일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간부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복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군복의 무게는 단순히 옷의 무게가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의 무게다.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오유진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지금 통화하시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기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친절한 미소는 간데없고 독사 같은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뭐야, 이 여자는? 남의 사업에 왜 멋대로 참견이야? 당신이 뭔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바로 그때 다음 정류장에서 거구의 사내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곧장 소란이 일어난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사기꾼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우리 김 실장님이 귀한 고객님이랑 상담하는데 누가 자꾸 방해해? 그가 바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조직의 우두머리 양동철이었다. 그의 등장은 버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질식할 듯한 공포로 물들였다. 양동철의 험악한 인상과 위압적인 덩치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폭력이었다. 그는 오유진의 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에는 젊은 여군에 대한 무시와 자신의 힘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어이 군발이 아가씨. 나라 지키는 것도 좋은데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르신 노후 자금 두둑하게 불려드리려고 좋은 일 하는 중인데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좋은 일이요? 어르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평생 모은 돈을 빼앗으려는 게 좋은 일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테라코인이라는 거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유령 회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오유진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목조목 맞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버스 맨 앞 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한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입은 비즈니스 캐주얼. 언뜻 보기엔 평범한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처럼 보였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으로 다가왔다. 그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마치 거대한 함선이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듯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묵직하고도 고요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양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이익을 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 조항을 더 읊어줄까? 당신들의 사기 수법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고 대포 통장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추가될 수 있겠군. 그럼 최소 10년 이상이야. 양동철의 얼굴이 당황으로 뻣뻣하게 물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어려운 법 조항을 막힘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뱉자 순간적으로 기세가 꺾인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변호사인가? 아니면 경찰? 당신은 또 뭐야? 변호사라도 돼? 여인은 양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정의감을 넘어선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지성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 같은 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안에서부터 좀먹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들의 수법 너무 낡았군. 그 정도로는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들을 속일 수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어르신께 사과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게 당신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그녀는 물리적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과 논리정연한 말투,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양동철이라는 폭력적인 존재를 완벽하게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완력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단련된 보이지 않는 계급의 힘이었다.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육군 제5기동군단 부군단장이자 육군의 미래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소장 강선주였다. 결국 양동철과 그 일당은 강선주의 기세에 눌려 욕설을 중얼거리며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들이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버스 안의 공기가 그제야 녹아내렸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보냈고 할머니는 오유진과 강선주의 손을 잡고 연신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강선주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 안심시킨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 방금 일어난 일과 사기범들의 인상착의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신고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완벽한 상황 보고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강선주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한 오유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대단한 용기였네, 오하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육군의 미래가 밝아. 그녀는 오유진의 전투복에 달린 명찰을 눈여겨보았다. 오유진.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있던 아프고 안타까운 서랍 하나를 희미하게 건드렸다. 과찬이십니다. 오유진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보다도 먼저 나서주신 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어느 부대 소속이신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소속을 밝힐 입장이 아닐세. 그저 자네 같은 후배들을 보면 먼저 떠나간 영웅들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곤 하지. 강선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유진 낯익은 이름인데 설마 몇 년 전 그 아미타이거 프로젝트의 오정환 박사님과 그녀의 머릿속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쓸쓸히 연구실을 떠나야 했던 한 천재 공학자의 고독하고 슬픈 뒷모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서울에 도착한 오유진은 곧장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 오정환 박사는 한때 아미타이거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반 전투지휘 시스템을 설계한 최고의 두뇌였다.
하지만 몇 년 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책임을 진 채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했다. 그 후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낡은 연구실에서 망가진 기계들을 만지며 소일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실은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좌절과 패배의 먼지만이 자욱하게 내려앉은 시간마저 멈춰버린 잿빛 공간이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유진은 오늘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하지만 오정환 박사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벗어났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깊은 공포와 불안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딸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유진아, 제발 아버지는 내가 영웅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럽고 추악한 괴물들이 살고 있단다. 괜히 나서지 마라. 잠자코 내 임무만 충실히 해. 그러다 너도 아버지처럼 가진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어. 그의 눈가에 깊은 절망과 회한의 눈물이 맺혔다. 오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슬픔과 공포의 무게를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날 밤 포천의 관사로 돌아온 강선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유진이라는 이름과 버스에서 그녀가 보여준 당찬 모습, 그리고 오정환 박사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 대변인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넷에 퍼진 버스 영상 때문에 언론의 문의가 빗발치니 절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군 내부의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강선주는 이것이 단순히 언론 대응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경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오유진 하사의 인사기록을 열람하게. 그리고 3년 전 종결된 KU 타이거 프로젝트 기술 유출 사건 관련 보고서도 다시 내 방으로 가져오게. 보안 등급 최상위로. 늦은 밤 강선주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였다. 오유진 하사의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그 옆에는 책임연구원 오정환, 파면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3년 전의 보고서가 있었다. 오유진의 가족 관계란에는 부 오정환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의 행간에는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교묘한 논리와 한 천재 과학자의 억울함이 희미한 얼룩처럼 배어 있었다. 강선주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묻혀버린 과거의 진실이 현재를 향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한편 경기도남 부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베테랑 형사 황인철 반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몇 달째 추적 중인 신종 투자 사기 조직의 꼬리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서버는 해외에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과 서민들이었고 그들의 피눈물이 담긴 사건 파일은 황 반장의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버스여군 의인 영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영상 속 사기꾼 청년의 얼굴이 그가 쫓던 조직의 하부 조직원과 인상착의가 일치했다. 황 반장은 즉시 버스 회사와 파출소 기록을 통해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년 여성의 신원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여군 하사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꺼렸다. 황 반장은 수십 년의 경찰 생활에서 비롯된 직감으로 깨달았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한 사기 사건 이상의 무언가 복잡하고 거대한 힘이 얽혀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뚫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낡은 수첩에 군인과 미스터리의 여인이라는 단어가 적혔다. 양동철은 경찰서에서 금방 풀려났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단순한 굴욕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종 사기 수법이 대낮에 버스 안에서 공개적으로 저지당했고 심지어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시가를 태우며 수화들을 풀어 그날 버스에 있었던 두 여자의 신상을 샅샅이 캐기 시작했다. 곧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한 명은 현역 육군 하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무려 육군 투스타 장군 강선주였다. 특히 강선주가 아미타이거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는 사실에 양동철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몇 년 전 자신이 경쟁 방산업체의 사주를 받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 책임을 오정환 박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했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자신이 망가뜨린 연구원의 딸을 한 버스에서 동시에 만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조직 내 정보책을 동원해 경찰 수사망에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위치를 위장하고 수사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다. 동시에 자신을 사주했던 방산업체 임원에게 연락해 강선주라는 인물에 대한 압박을 넣을 것을 지시했다. 그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돈과 정보 그리고 폭력을 이용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움직일 줄 아는 교활한 사업가였다. 양동철은 공포에 휩싸였다. 강선주라는 거대한 존재를 직접 상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식자의 본능으로 먹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다. 그의 표적은 명확했다.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천재공학자 오정환 박사. 그는 진실을 향한 연결고리를 가장 약한 지점에서부터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양동철의 부하들이 오정환 박사의 낡은 연구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연구실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오 박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딸년 입단속 똑바로 시켜. 다시 한번 우리 일에 끼어들면 그땐 내 딸년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는 내 인생을 2번 망가뜨릴 수도 있어. 그들은 오정환 박사의 절망과 공포를 비웃으며 그의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아버지의 피습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오유진은 처참하게 부서진 연구실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러나 가슴을 핥히는 슬픔과 뼈를 녹일 듯한 분노는 뜨거운 불길이 쇠를 단련시키듯 역설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불행 앞에서 눈물 흘리던 무력한 딸로만 머물 수 없음을,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슬픔을 갑옷으로, 분노를 무기로 삼아 싸워야 할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동기이자 부대 내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다루는 김민준 중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부서진 컴퓨터를 복구하고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선주 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가 폭행당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3년 전 아미타이거 프로젝트 기술 유출 사건의 진범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찾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와 아미타이거의 진짜 미래를 위해 싸울 기회를 주십시오. 오유진의 목소리에서 강선주는 26년 전의 자신과 같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지키려는 군인의 의지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오유진을 단순한 부사관이 아닌 아미 타이거의 후예이자 이 전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했다. 강선주의 집무실은 이제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연구원의 명예회복 문제를 넘어 군의 핵심 기술을 노린 거대한 적폐 세력과의 싸움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황인철 반장이 이끄는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백승기 실장이 이끄는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과 자신의 직속 정보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강선주는 오유진을 자신의 팀으로 비밀리에 파견시켰다. 이제 두 개의 전선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양동철의 폭행 및 사기 혐의를, 그리고 강선주의 팀은 그 배후에 있는 기술 유출 사건의 진실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양동철이 흘린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역으로 그의 정보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오유진은 아버지의 낡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가 남긴 수만 페이지의 연구 노트와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백승기 실장의 원격 지원을 받으며 그녀는 자신의 드론 운용 기술과 IT 지식을 총동원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옛 연구 파일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3년 전 기술 유출 당시의 시스템 로그 기록과 데이터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에 숨겨둔 디지털 유산이었다. 양동철이 훔쳐간 하드디스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위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파일은 뚫을 수 없는 암호로 잠겨 있었다. 백 실장조차도 해독에 며칠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천재 공학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마지막 방어벽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암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의 암호와도 같았다. 양동철은 훔쳐온 하드디스크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과 군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자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오정환 박사가 진짜 자료를 숨겼으며 그 암호를 풀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오정환 박사를 납치했다. 그리고는 강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선주 장군. 당신의 똑똑한 부하가 뭔가를 찾아낸 모양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암호를 풀 열쇠는 이 늙은이 머릿속에 있거든. 아미 타이거의 현재 완성된 소스코드를 내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그토록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어하는 이 천재 박사님은 자신의 기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선택해. 과거의 명예냐, 미래의 기술이냐. 강선주는 이제 황인철 반장과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황 반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군사기술과 연관된 거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오정환 박사 구출을 위한 합동작전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하던 황 반장도 강선주의 확고한 의지와 그녀가 내놓은 증거들 앞에서 마침내 그녀를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계급과 소속을 넘어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연합했다. 강선주는 양동철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그가 제안한 거래 장소로 향했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버려진 옛 미군 기지. 모든 통신이 교란되는 첨단 기술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물론 그것은 함정이었다. 강선주가 가져간 소스코드가 담긴 노트북은 사실 백 실장이 개발한 최신의 사이버전 무기였다. 노트북을 여는 순간
반경 500m 안에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기파 펄스와 함께 양동철 조직의 모든 서버를 파괴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황 반장의 경찰 병력은 기지 외곽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양동철이 부하들을 시켜 노트북을 건네받으려던 바로 그 순간 작전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양동철이 오정환 박사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강선주에게 직접 노트북을 들고 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상공을 선회하던 감시 드론을 통해 아버지를 지켜보던 오유진의 이어폰으로 미세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입모양만으로 그녀와 자신만이 아는 암호를 말하고 있었다. 내 딸 유진아. 아빠가 처음 선물했던 오르골 그 멜로디가 열쇠다. 오르골의 멜로디. 그것은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고유한 음계였다. 오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즉시 백 실장에게 암호를 전송했다. 암호가 풀리는 데는 단 10초면 충분했다. 백 실장은 즉시 오 박사의 파일에서 양동철이 기술을 빼돌려 해외 서버에 저장해둔 위치와 접속 코드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양동철의 해외 자금줄까지 모두 동결시켜버렸다. 동시에 강선주는 양동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노트북을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졌다, 양동철. 내 왕국은 지금 이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 당황한 양동철이 해외 조직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모든 통신이 두절된 후였다. 그가 분노의 차총을 쏘려던 순간 강선주의 뒤를 따르던 특임대 요원들과 황 반장의 경찰 특공대가 뒤처럼 쏟아져 들어와 그들을 제압했다. 오유진이 조종하는 드론은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빛의 창이 되었고 강선주와 황 반장의 연합팀은 아버지를 지키는 강철의 방패가 되었다. 양동철과 그의 국제범죄 조직은 일망타진되었다. 경찰과 군의 성공적인 합동작전은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았고 황인철 반장은 이 공로로 특진했다. 오정환 박사의 누명은 3년 만에 벗겨졌고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국방과학연구소의 명예고문으로 복귀하여 아미타이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오유진 하사는 이 작전의 1등 공신으로 육군 참모총장 표창과 함께 상사로 조기 진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를 좇는 딸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조국의 미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다. 몇 달 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아미타이거 시범여 단의 장엄한 기동훈련 시연장에서 강선주 소장은 자신의 옆에 선 오유진 상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보게, 오 상사. 저것이 바로 자네의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기술이고 자네의 용기가 완성시킨 우리 육군의 미래일세. 우리는 과거의 영웅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미래의 영웅들을 키워낼 책임도 있지. 자네가 바로 그 아미타이거의 후예야. 두 여군이 바라보는 연병장 위로 대한민국의 강철 호랑이들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포효하고 있었다.